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보행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럼 강의할게요, 이제. 이제는 챗 GPT 나왔죠. 그래서 뭐 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 여기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정도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찾아보면 되니까. 챗 GPT 보행 분석 무엇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대충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잘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특히 영어로 물어보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애널리시스가 클리니컬 게이트 애널리시스가 뭐냐 그러면 모션 캡처, 폴스 플레이트, EMG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게이트를 분석하는 거다. 뭐 잘 나옵니다. 뭐 논문 쓸 때도 그렇고 이제는 챗GPT한테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세요. 이제 구글링보다 챗GPT가 나아요. 그다음에 챗GPT 보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 좀 더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책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 책보다 훨씬 찾기도 쉽고. 이게 이제 챗봇이라서 내가 했던 컨버세이션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추가로 물어봐도 금방금방 더 잘 찾아요. 뭐 그리고 어떤 문장에 레퍼런스 찾아달라고 그래도 레퍼런스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동작 분석이라는 동작을 이제 분석하는 건데 동작의 이게 모양이나 물리적인 힘 또는 근육의 활성도 이런 걸 보게 되죠. 근데 동작이 되게 모양을 봐요. 모양을 보는 걸 키네마틱스라고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골반 쪽을 얘기를 할 텐데 음, 골반은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3차원으로 보죠.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코로날 플레인, 사지탈 플레인, 트랜스버스 플레인의 골반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의 모션이에요. 하나의 모션인데 그거를 세 개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거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3차원 모션인데 정형외과 의사들도 이 3차원 모션이라는 걸 잘 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굉장히 헷갈리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이탈 플레인에서 봤을 때는 이걸 펠빅 틸트라고 해요. 틸트. 코로날 플레인에서 봤을 때 오블리키티라고 하고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했을 때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제 이거가 조금씩 뭐 헷갈리게 쓰시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도 또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 엄연히 다른 플레인의 다른 모양을 뜻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 펠비스가 이제 사지탈 플레인에서 뭐 허리 쪽에서 앞으로 됐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건 펠빅 틸트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틸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블리키티는 뭐 트레델렌 보고 얘기할 때 뭐 또는 이럴 때 이제 어, 펠빅 드롭이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이거 펠빅 오블리키티 이런 식으로 쓰고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펠빅 로테이션 회전을 되게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는 되게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많이 의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이 환자는 팁토잉하고 인토잉을 하고 있죠. 인토잉을 보면 양쪽을 인토잉을 해요. 그렇죠? 양쪽을 인토잉을 해요. 안테보전이 오늘 보면 프론에서 되게 안테보전을 측정을 하죠. 안테보전 측정하면 오른쪽은 30도, 왼쪽은 50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양쪽 다 증가되어 있는데 왼쪽이 주로 되어 있고 사이프 앵글은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이프 앵글 같은 경우는 어, 에콰이너스가 있으면, 아킬레스 타이트니스가 있으면, 사실 사이프 앵글이라는 게 앵클이 뉴트럴일 때를 가정하고 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앵클이 발에 바루스가 있다고, 에키노 바루스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발의 문제 때문에 사이프 앵글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발 장축이 하나의 그, 하나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사이프 앵글을 정확히 재려면 아킬레스 텐들 랭슨이 먼저 한 다음에 재야지 이제 정확하게 되겠죠. 정확하게 재려면. 그래서 요거는 믿을만하지 못한 지표고. 아, 이게 에키노 바루스, 어, 티, TBR 토전이 감소될 수도 있지만 에키노 바루스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의사죠.
자,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봐보죠. 아까 둘 다 인토잉을 했어요. 보면 이게 트랜스버스 플레인을 볼 때 모션 아나리시스를 이제 노공 선생님이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걸 뭐 30분 내에 모든 걸 뭐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펠비스 그리고 힙, 티비아, 풋 프로그레션 앵글에만 보도록 합시다. 트랜스버스 플레인만 보고 이게 풋 프로그레션 앵글은 이건 이게 뭐 땅바닥에서 봤을 때 이게 발이 향하는 각도죠. 각도인데 이게 위쪽으로 갔으면 인토잉이고 아래쪽으로 가서 익스터널이고 대개 우리가 이제 녹색선이 우리 정상 정상 지표죠. 이게 성남시에서 한 500명 가지고 잰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색이 정상이다. 그래서 녹색에 가까우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우터잉 한 10도 정도 하고 있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아우터잉 10도 정도 합니다. 근데 보면 이 환자는 왼쪽 같은 경우는 스탠스 페이스. 되게 이제 풋 프로그레션 앵글이라는 건 스탠스 페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스탠스 페이스 때 보면 왼쪽이 인토잉이 한 20도, 15도에서 20도, 오른쪽이 뭐 한 5도 정도 인토잉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덜 심하고 왼쪽은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TBR 토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TBR 토전이 이 게이트랩에서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잘 보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마커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지표는 펠빅 로테이션, 힙 로테이션 두 개는 상당히 예, 정확한데 보면 힙에 인터 로테이션, 익스터 로테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힙에 파란색이 오른쪽 오른쪽이 파란색이 오른쪽 우리 게이트랩에서 파란색을 오른쪽으로 하는데 힙이 오른쪽이 그냥 정상 범위 내죠. 왼쪽은 조금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 힙의 로테이션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어. 왼쪽은. 펠비스를 보면 펠비스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어요. 보면. 신기하죠. 이게 이제 몸이 그런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안테버전 재보면 왼쪽은 한 40 몇 도, 오른쪽은 30 몇 도. 정상은 15도에서 20도. 안테버전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안테버전은 이렇게 증가돼 있으면 어 안테버전이 증가돼 있다는 거는 프락시말에서 디스탈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안테전 그러니까 원위부의 외염전 원위부의 외염전이야. 내염전이지. 원위부의 내염전 이거 내가 이거 다시 이거 체크 이렇게 잘못 체크 내염전. 안테버전이라는 것은 프락시말에서 디스탈이 인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토전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안테 버전은 이게 용어가 헷갈리게 디스탈에 비해서 프록시말이 안테리어로 가 있다 해서 안테 버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점이 디스탈에 비해서 프록시말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안테 버전이라는 거는 안테 버전이 증가돼 있으면 피머의 인터널 토전이 증가돼 있는 거예요. 사실 헷갈릴 것도 없는데 이거 많이 이걸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안테 버전이 이제 정상인 거 왼쪽은 오른쪽은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는 거. 이런 환자는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는 인터널 토전, 인터널 풋 프로그레션 앵글을 보인다. 그래서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으면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고 감소되어 있으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된다. 감소된 경우는 뭐 별로 없죠. 근데 보면 힙의 로테이션을 본다고 하면 근데 힙의 로테이션, 힙 조인트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조인트죠.
실제로 보면 인터널 로테이션은 평균적으로 40도 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평균적으로 40도로 돼요. 안테 버전은 대개 15도에서 20도 사이예요. 뭐 15도라고 쳐도 되고 20도라고 쳐도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외우고 계시고 20도라고 합시다. 20도라고 하면 안테 버전이 20도일 때 인터널 로테이션 40도 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40도 돼요. 그럼 안테 버전이 40도면 인터널 로테이션 60도 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20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테 버전이 40도다 하더라도 인터널 로테이션 60도, 익스터널 로테이션 20도까지 되니까 퓨처럴 푸트 프로그레스 앵글로 신경을 쓰면 걸을 수가 있어요. 뭐 수술장에서 재기 좋죠.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 뭐 60도, 익스터널 로테이션 20도라고 치면 안테 버전이 어느 정도 더 증가돼 있고 수술 후에 봤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다 이제 시메트릭해지면 우리가 이 정도면 수술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뭐 힙 조인트에서 봐야 되겠죠. 어? 1년차 선생님들 위해서. 이게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이에요. 발을 또 자꾸 헷갈리네. 인터널 로테이션이고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고 힙 조인트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안테보다는 트로칸트리 팔페이션 앵글 테스트로 하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레이터 트로칸터를 만지고 그레이터 트로칸터가 가장 파 라테랄을 왔을 때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을 쭉 하다가 그레이터 트로칸터가 가장 불쑥하게 튀어나왔을 때가 우리가 그 인터널 로테이션 각도를 안테 버전이라 하고 이게 상당히 정확합니다. 모시도로 여기서 그레이트 트로칸터를 만지고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다가 이게 가장 파 라테랄로 가면 이게 페모랄 넥하고 헤드하고 그레이터 트로칸터가 지평면의 수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 각도를 되게 되죠. 그러면 페모랄 디로테이션 오스테토미는 그래서 페모랄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를 이제 어, 감소되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타겟 코렉션. 그래서 페모럴 안테 버전 아까 그 문제를 냈었죠. 페모럴 안테 버전이 원래 뭐 15도가 정상인데 40도로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근데 인토잉은 그거보다 그만큼 딱 25도만큼 딱 더 인토잉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한 마이너스 5도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인토잉을 한다고 쳐요. 원래 5도에서 10도가 정상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도에서 10도 정도. 그러니까 25도보다는 덜 인토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럼 뭘 얼마큼 교정을 해야 되냐? 얘 지금 얘가 안테 버전이 40도니까 타겟을 어, 정상 범위인 15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안테 버전이 40도인데 인토잉이 마이너스 5도니까 그냥 포트로에이션 앵글 좋게 하니까 10도만 교정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디베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아나토미카게 고칠 거냐? 펑셔널하게 나온 만큼만 고칠 거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나 한쪽만 할 거냐, 양쪽 다 할 거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테 버전이 증가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왜 그러면 힙의 운동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을 합니다. 뭐 안테 버전이 20도 증가돼 있다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20도 더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나토믹한 것보다 펑셔널한 거는 좀 더, 덜 매니페스테이션을 해요. 좀 프레젠테이션을 좀 덜 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만 조금만 고치면 제대로 좀 남겠죠. 인터로테이션이 남겠죠.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킨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괜찮고 오른쪽이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왼쪽이 인터널 로테이션 돼 있잖아요. 대신 펠비스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펠빅 컴펜세이션을 이거에 비해서 몸의 방향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펠비스가 약간 어, 왼쪽이 뒤로 가게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펠빅 로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풋 프로그레션 앵글은
왼쪽은 좀 덜해지고 오른쪽은 없는 원래 괜찮은데 풋 프로게션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왼쪽만 수술하면 되겠구나 해서 왼쪽만 했습니다. 15도, 20도에 맞춰줬고요. 왼쪽만. 뭐 이거 뭐 쟀을 때 뭐 좋아졌다. 풋 프로게션은 사이프된 거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뭐 아킬레스도 늘렸을 테니까. 보면 왼쪽만 수술했는데도 오른쪽도 싹 좋아졌죠. 지금 보면 풋 프로게션 앵글이. 보면 왼쪽이 뒤로 가 있던 펠빅 로테이션도 좋아졌고요. 이거는 왼쪽이 더 많이 교정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 결국 뭐 답은 비슷하게 나왔죠. 저 스토피 보면 오른쪽 인터널 로테이션 없어졌어요. 음, 오른쪽도 없어졌어요. 만약 오른쪽 FDO도 같이 했으면 오른쪽 아우터잉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랩을 수술에 적용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게이트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 이제 참 그래.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정형외과 소아정형외과 의사들도 되게 모르는 사람이 대충 되게 많고 그럼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나 이런 것도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FDO를 양쪽 할 거, 양쪽 수술할 거냐, 한쪽 수술할 거냐, 수술할 때 얼만큼 수술할 거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스페시픽하니까 어,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결국 모르고 다 지나갈 수도 있고 사실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의 이제 로지컬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그런 트리트먼트 필로소피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들이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 어, 그런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이거 한번 다 쭉 리뷰해 보시고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